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측의 부당 노동 행위에 맞서 싸우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노조원들이 공장을 점거해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근로 환경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에 노조 탄압으로 맞서는 사측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농성이 길어지면서 이 업체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기아차 광주 공장도 승용차 생산 라인이 멈춰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다현 기자, 점거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도 노동자들이 공장 점거 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시작된 농성은 14시간가량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장 주변에는 경찰 160여 명이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호원의 노동자들이 조업을 하는 대신 머리띠를 두르고 공장을 점거했습니다. 공장 안에는 노동 탄압 중단, 근로조건 개선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부당이고 처리하라. 부당이고 처리하라. 투쟁. 호원 노동자들의 점거 농성은 1년 넘게 풀리지 않은 노사 간의 극한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노동자들은 환풍기 설치와 냉난방기 설치 등 열악한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고 사측에 수년 동안 요청해왔습니다. 사측이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동자들은 지난해 1월 노조를 설립해 본격적인 투쟁에 나섰습니다. 사측은 노조 설립을 주도한 지회장을 해고했습니다. 회사에는 새로운 노조가 만들어졌고 노동청은 최근 이 과정에 회사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관련자들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못 참겠다. 조합원들을 겁박하고 협박하고 있는데 저희도 큰 결단을 하고 지금 이 일을 시행하는데 노조의 공장 점거 직후부터 주변에 배치된 경찰은 수차례 자진 해산을 요구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청도 노사를 번갈아 만나며 중재를 시도했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공장 점거로 자동차 부품 생산이 중단되면서 이 회사에서 부품을 납품받는 기아 광주 공장도 멈춰섰습니다. 기아는 오후부터 셀토스와 소울 등 승용차 생산 라인 가동이 중단됐다며 호원 노사 양측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하남산단에서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4조 원대의 도시 개발이 예정된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농경지는 묘목밭으로 변해버렸고 땅값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아직은 개발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투기를 막을 뾰족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4조 원대 민간 중심 도시 개발을 추진 중인 광주 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사이에 위치한 한 논에 빈 땅 가득 묘목이 심겨 있습니다. 나무 높이는 1m도 채 되지 않습니다. 최근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논과 밭에는 묘목들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에는 보시는 것처럼 급히 조성된 묘목밭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은 마을 한 바퀴를 돌면 곳곳에서 묘목밭을 볼 수 있을 만큼 최근 묘목 식재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말 떠지고 나서 나무 심었어. 그 말 나오고 나서. 모두 농사 짓는 농민이 아닌 개발 이익을 노리고 산 외지인들의 땅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들었지. 땅 사갖고 말하자면 많이 숨었지. 땅은 거의 원주민 땅. 원주민 땅은 없지. 공인중개업자들은 추후 사업이 확정되면 땅 가격이 더욱 오를 것이고 지금 심은 묘목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거래를 부추깁니다. 100% 올랐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두 번이나 더 올랐지. 심을 수는 있는데 이제 공장 같은 거 키울 수는 없죠. 그러니까 다 LH 공사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심고 그랬죠. 광주시는 현재로서 묘목을 심는 행위를 저지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어서 건축물을 짓거나 토지 형질을 바꾸는 것은 제한할 수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상반기까진 묘목 심는 행위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이제 보상의 대상이 증가됨으로써 사업비가 증가하는 그런 우려는 가지고 있습니다. 평동 준공업 지역 개발로 보상을 해야 할 전체 논과 밭은 67만 2천 제곱미터. 불필요한 사업비 상승과 투기 세력들의 부당 이득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이 산정지구 토지 거래를 자체 분석한 결과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다며 경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최근 6년간 산정지구 토지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투기성 거래가 급증했고 2019년부터는 토지 지분 쪼개기가 급증했다며 거래가 있었던 419개 필지 가운데 50여 필지는 투기성을 의심해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광주 지역 공직자뿐만 아니라 광주도시공사와 LH 등 개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관계자 모두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소위를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막판까지 반대했지만 여당의 설득 끝에 합의 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목표했던 내년 3월 개교 준비에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특허소위원회가 한국에너지공대 법안에 대해 1시간 넘게 격론을 벌인 끝에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구형 골프장 잔여부지 특혜 의혹 등을 집중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에너지공대 설립과 내년 3월 개교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진통 끝에 여야 합의 처리를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의 설립의 취지, 또 재원 조달 과정에 대한 문제점, 구형 특혜 논란들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에 대한 야당의 이해가 병행되었기 때문에 원만히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보고의 말씀드립니다.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오는 18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후에는 에너지공대 특별법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차례로 마련되고 이를 근거로 오는 5월에 신입생 모집 전형이 발표되는 등 학사 일정을 추진하는 데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에너지공대 특별법은 현행 사립학교 법인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에너지 신기술 연구소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법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구형 골프장 특혜 의혹은 에너지공대 설립 전에 반드시 해소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기도 하죠. 119보다 먼저 화재를 진화하고 구조에 뛰어든 용감한 이웃들을 김한수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14일 주민 170여 세대가 모여 사는 시골 마을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 당시 90대 자매만 집안에 있던 상황. 화재가 난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목조 건물로 조그만한 불씨에도 취약한 상태입니다. 불씨가 번지면서 화재 경보기가 울리자 이웃 주민 서봉률 씨가 뛰어왔습니다. 서 씨가 급히 주택 전원을 모두 차단하고 진화에 나선 덕분에 피해는 경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차장을 내리고는 그래서 막 차장 내리면서 불났다 부려 하면서 내려갈게 동생이 이제 119에 신고하고 나는 가서 수화기 가까서 껐지요. 한밤중 소방서가 없는 섬마을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방에는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60대가 미처 탈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 박충갑 씨는 물이 묻은 담요를 몸에 둘러싸고 불길로 뛰어들어 구조했습니다. 불문대 이불 있잖아요. 네. 그럼 수건이야 들어갔죠. 그 사람이 찾아 죽은데 그거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린 거죠. 지난 1월에는 진도의 한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에서 불이 났습니다. 입항을 하다 화재 선박을 발견한 권현준 선장과 승선원 2명은 선내 소화기로 30여 분 만에 진화해 인근 선박으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입항 도중에 선박이 화재가 난 것을 보고 큰 피해로 이어지기 전에 바로 선내에 있던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였습니다. 이웃을 위해 화마에도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더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한수입니다. 뱃길이 자주 끊겨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여수 거문도 항로에 얼마 전 새 여객선이 운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해양수산청이 취항이 늦어졌다며 선사 대표를 해경에 고발했는데요. 선사 측은 해수청의 지연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2월 여수 거문항로에 새로 투입돼 운항 중인 360톤급 여객선 니나호.
지난해 10월 말 취양 예정이었는데 3개월가량 늦게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취양 지연과 관련해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이 니나우 선사의 대표를 해경에 고발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청은 선사가 운항을 늦추면서도 과징금도 납부하지 않아 규정대로 조치했다는 입장입니다. 사업계획상 운항 개시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해운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그간에 저희가 처분이 불가피한 사항이었고 선사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운항 지연을 해수청 측이 유발해놓고 책임을 선사에만 물린다는 겁니다. 선사는 협의된 10월 31일 투입 계획에 맞춰 선박을 준비하며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취양 5일 전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면서 기존 협의가 백지화돼 운영이 지연됐다는 게 선사 측의 설명입니다. 행정처가 협조가 안 됐기 때문에 취양 자체가 물 건너간 것이고 우리는 배를 세워놓고도 매월 억대가 넘는 용선료가 지급되는데 저희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배를 왜 세워놓겠습니까? 선사와 해수청이 공유했다는 문서를 살펴보니 계획된 운항 개시일인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운항에 필요한 검사 일정이 맞춰져 있습니다. 담당 직원 이름과 연락처, 언론 보도자료 배포 계획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해수청은 해당 문서가 공식 문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도 없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선사는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있지만 해수청은 규정상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닐 경우 선사 고발에 취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 논란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어렵게 이번에 2020년도에 그나마 새로운 선사가 거문도의 값어치를 알고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해수청이 주도적으로 소통하면서 좀 풀었으면. 해수청과 새 선사 사이에 불거진 갑질 논란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던 여수 거문항로의 운항에 차질을 주진 않을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최근 광주 지역 대형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광주시가 이해 당사자인 사업자 측에게 용역 비용을 넘기거나 계획서를 쓰게 해 문제라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이용섭 시장이 과감한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간부회의에서 주요 정책이나 대형 사업을 추진할 때 예산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민간 업체의 용역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 공정성과 신뢰가 추락한다며 행정 편의적 관행은 개혁 차원에서 과감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담당자는 물론 국장과 과장 등 간부들에게도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장위국 광주시 교육감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습니다. 광주경찰청은 장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수사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장 교육감에 대해 불법 선거운동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장 교육감을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춘진 신임 사장이 취임했습니다.